도곡은 우리 집 바로 옆에 우리는 력삼nem이야. 력삼. 강남 사람 막 달마다 대구 와서 있는데. 자, 68번. 여러분, 돈이 딱 있다. 처음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돈 법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이게 교환 계약, 아니지. 자, 교환이나 68번, 자, 204 맞았고, 갑은 건물이고, 을은 토지인데, 시가가 다르잖아. 그럼 갑이 1억짜리니까 갑이 을에게 1억 정도 더 돈을 줘야 되죠? 보충금 줄 거예요. 자, 그리면 이렇게 되네. 갑을이, 자, X, Y고, 보충금 1억이잖아. 교환은 서로 물건끼리 바꾸지만, 자, 돈이 들어가도 이거는 보충금이니까 교환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보충금을 안 주면 해제 돼, 안 돼?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보충금을 안 주면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환은 당연히 교환도 유상이니까 어디에 관한 규정을? 예, 매매에 관한 규정 준정합니다. 그럼 매매 관한 규정 준정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매매 봐요, 여러분. 매매하면 계약금, 담보책임, 다시 사는 게 뭐예요? 환매. 여기 매매에 따른 규정이야. 그래서 교환도 봐요. 유상인께 어디에 관한 규정을?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러면 계약금 계약, 담보책임. 서로 봐요. 이 Y, X든 이 건물이든 토지든 뭐, 비가 샌다. 그럼 뭐 할 수 있노?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거기 몇 번? 4번. 됐어요? 자, 그리고 교환도 무슨 계약이고? 쌍무지. 물론 분료시 5번 나왔네. 자, 그리고 쌍무니까 동시이행 항배권이라는 무슨 부담? 이혼부담. 거기 이혼부담 몇 번이고? 3번이잖아. 만약 계약 후에 후발적 태풍이 뭐야? 쌍방 책임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쌍방소멸.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인도청 가지 못한다. 이게 이혼부담인 거예요. 자, 1번 해제 줄 거라. 아까도 나왔지? 67번의 기억이 뭐고? 해제, 무효, 취소, 합의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하지? 그게 원상 회복 의무가 무슨 관계라고? 동시에. 그게 이제 기억 나왔잖아. 해제되면 각자는 모두 이행할 채무를 면한다. 자, 각자는 자, 원상 회복 의무를 동시에 있다. 아, 내가 69번에 1번에 읽었네. 68번 1번. 해제되면 원상 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 69번에 1번 읽었다네. 여러분도 그래 읽을 수 있어, 나중에. 답은 실컷 2번 해놓고 3번에 맡겨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68에 1번은 아까 나왔던 문제다. 67의 기억과. 그 답은 2번. 보충금이 있어도 교환이고, 보충금은 안 주면 해제 사유가 되고, 예. 교환 나오면 이처럼 여러분, 교환에 관한 문제 지문이 별로 없고, 이거 가지고 자꾸 물어봅니다. 요걸 좀 정리해야 돼요. 자, 69. 해제입니다. 자, 1번. 해제가 되면 양당사자 모두 계약을 이행할 채무를 면하고, 이행 채무는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이미 이행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원상회복. 그게 아까 기어가 똑같잖아. 67의 기어. 해제가 되면 소급에서 효력을 없애니까 하지 않았던 채무들은 없어지는 거야. 그게 기억이야. 그래서 이행할 채무를 면한다. 미연. 매도인의 의무가 매수인의 기적 사유만으로 이행불능 줄 거라. 누구 잘못이고? 매수인이 누구고?
채권자죠? 그럼 어떻게 되노? 가본 소멸하고 채권자는 책임져야 되잖아, 어른. 그래서 어른, 매수인은 이행불능이로 해제할 수 없다. 자, 여기 맞으려면 매수인을 뭘로 바꿔야 돼? 기책사유를. 매도인의 기책하면 그게 맞아. 마지막이. 근데 매수인 자기 잘못이 채권자 잘못이면 이건 위험부담이잖아. 가본 소멸 어른 책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제할 수 없다 했으니까 또 맞고 자기 책임지는 거야.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 줄 거라. 해제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받으려면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협력 의무 위반 좀 적어봐. 토지거래 허가에서 그 허가 적지 말고 협력 의무 위반. 그게 뭐라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야. 다시 뭐라고? 협력 의무 위반이 부수적 채무 불이행입니다. 다시 협력 의무 위반이 뭐라고? 그러면 해제할 수? 부수적은 해제 사유가 아니래도 없다요. 거기 복입니다. 그리 적어서 기억하시고. 4번에 이행하더라도 좋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 줄 거 봐. 처음부터 이행 거절과 같은 말이지. 그럼 맞지 않고 이행 적용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마지막 5번이 왜 답이에요? 해제는 마지막에 과실상계 본인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틀렸고. 자, 과실상계 나오면 우리가 여기보다는 어디 많이 나온다? 표현대리. 표현대리 과실상계 본인이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그냥 곁다리를 연한 거야. 자, 70 제3자 183마 적어보시고 1번이 무슨 말이에요? 자, 제3자 줄 거라. 제3자를 마지막에 뭐가 없다? 한번 3개 적어볼까요? 해제 없고 취소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는데 있는 거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네, 손해배상은 이때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2번이 왜 틀렸어요? 기본관계가 뭡니다? 보상이야. 보상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틀린 거예요. 자,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저거 여러분. 제3자 요거만 뜨고 해라. 이거 이 보상 하자는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대항할 수 있다. 대가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뭐 대항할 수 꼭 잘 나옵니다. 시험 이거 꼭 좀 3번 수익의사 표시 후에는 당사자라도 변경해서는 안되고 4번 수익자가 제3자입니다. 원상회복 청구는 없고 5번 낙약자가 그 다음 줄 최고한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로 맞아 거절이다. 제3자가 수익자가 거절한 걸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지문들은 다 71번 옳은 걸 모두 찾아라. 199, 201 적으면 돼요. 1번에 예약완결권 줄 것이고 그 다음 줄 거 성립 반대로부터 몇 년? 10년. 리얼이 마지막에 수량 지정매매 줄 거 봐요. 자, 이게 어떤 판례인가 하면 자, 이런 담보 책임에 있어서 무슨 책임? 자, 봐요. 이런 담보 책임은 자, 요거 자, 5개가 뭐야? 전부가 타인이다. 여기 가보세요. 그냥 박스. 전부가 타인이다. 일부가 타인이다. 수량구적 일부 멸실이다. 용익적 권리다. 저당전세권 행사다. 잘 들어봐요. 요것도 전부가 권리가 이것도 권리 일부가 용익적 권리잖아. 저당전세 권리지. 요거는 봐요. 이걸 어떻게 한다? 수량부족 일부 멸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봐요. 원래
수량 부족 일부 멸시는 권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물건 하자로 가야 돼. 다시 뭐라고요? 물건 하자 담보채무를 가야 되는데 요놈이 어디 있노 지금? 권리 하자에 속해 있잖아. 그러려면 그 전제 조건이 수량 지정 매매가 돼야 돼. 무슨 매매? 요겁니다. 그럼 수량 지정 매매가 뭔데? 고기 2번이야. 면적을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를 삼아야 돼. 그래서 또 줄 거, 아파트 분양계약 줄 거, 2번에서. 자, 봐,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나오잖아. 그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라 하면서 받아? 한 평에 얼마입니까 하면서 받잖아. 거기 수량 지정 매매야. 거기 니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한다. 맞아요. 자, 디귿. 자, 줄 거요. 건축 허가 받을 수 없다. 요걸 뭐라 불러 우리는? 법률적 불능이라 부르잖아. 이거는 권리하자가 아니고 물건하자야. 자, 여기 있네요. 봐요. 절반. 이제 물건하자, 없네, 이거. 하여튼 물건하자에 뭐라고? 법률적 불능도 무슨 하자라고? 물건하자다. 디귿. 자, 하자 담보 책임 성립 줄 거. 아, 리얼에.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 여러분,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착오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담보 책임 성립에 관계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좀 보면 됩니다. 자, 72번. 담보 책임 또 나오네. 자, 201만 적어 보시고. 1번. 중요 부분에 착오 줄 거라. 또 아까 전에 나온 거 똑같아. 그 다음 줄 거라. 하자 담보 책임 성립 관계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지문이네. 아까는 그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잖아. 그 착오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든 안 되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요 지문은 착오에 있어. 착오 파트 보면 2번 읽어봐요. 그렇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료를 담보하면 매매계약 당시 뭐 2번은 몰라도 됩니다. 3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경매에서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수 없다가 맞고. 4번에 특정물이 뭐고 5번에 종류가 뭐야? 종류 매매 저거 그거는 불특정물. 종류가 뭐라고? 불특정물. 좀 특정물은 저거 토지 건물. 특정물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토지 건물이고. 종류 매매가 뭐라고? 불특정물. 같은 물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4번에서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4번, 5번 물건 하자는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4번, 5번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다시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이 나오면 물건이 두 가지가 있대도 아까 특정과 불특정이 있고 그때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야 돼. 그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악의는 안 돼, 아예. 근데 권리하자는 악의가 되는 것도 몇 개 있잖아. 전악해 샀고 이래 왔잖아. 꼭 기억해야 돼. 5번이 왜 답이에요? 종류 매매가 뭐라고? 불특정물에서 하자가 있다. 선의 매수인은 자 하자 없는 물건 줄 거. 그게 뭐다?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야. 새 물건 교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자 없는 물건이 뭐라고? 법률용어로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 적고, 다른 말로 교환해달라 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줄 거 손해배상. 동시가 틀리다.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이 학원으로부터 책을 샀는데 책이 물건이잖아. 인쇄가 안 돼 있다. 그럼 앞에 그 교환도 해가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하나? 학원 망한다 적어라. 둘 중에 하나 선택 적어. 하나만 해야 돼. 그래서 요약집에 제가 뭐라 적어 놓았냐면 큰 글자로 201페이지 가봐요. 201에 가시면 마지막에 4번 봐요. 자, 179에 4번이 무슨 물건이다? 큰 글자 불특정이제. 여기 뭐야? 종류잖아. 해제와 손해배상 여기 하나야. 또는 완전무급부를 선택 줄 거라. 둘 중에 하나를 해가야지. 두 개 다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자 핸드폰을 샀어요. 이상하다. 그럼 그거에 가서 바꿔서 새 물건 가져가든지 아니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고 끝내든지 해야지. 두 개를 동시에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선택입니다. 선택. 그게 그 지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하자 좀 기억해 보시고. 자, 73번 발신주의. 이거 두 개 모르는 거면은 고마 시험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이 뭐다? 격, 승, 발. 하나 더. 무권 대리. 본인의 확답만 적어. 그냥 상대방 최고에 대한 거 빼고 무권 대리에서 본인 확답. 다시 어디에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요것도 무슨 주의? 두 개 해야 됩니다. 2번, 3번 나머지는 알려고도 하지마. 다시 발신 두 개가 뭐다? 격, 승, 발. 하나 더. 이런 거 나오는데 틀리면 진짜 억울합니다. 38페이지 적어봐요. 우리 요약집 38 맨 위에 필수 1번 두 개 적혀 있습니까?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그 옆에 격지자 성낙 통지 발신주의 적혀 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아직 여러분 50 며칠 남았습니까? 50일쯤 남았나? 그죠? 충분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일주일 만에 벼락치기하고 공부하고 이랬잖아. 양이 좀 맞던 분이 이제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흔들릴 필요 없어요.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 집에 가서. 근데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돼. 그 공부량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해야지. 불안하다고 밑 좀 보다가 1시간 동안 학기를 보다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불안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계획 세웠으면 오늘 요거만 하자. 더 이상 하면 내일 또 스트레스 받아도 안 돼. 공부는 아무리 단시간에 많이 해도 그거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 딱 분량 정하면 그것만 해요. 그래야지 뭐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뭐 밤샘이 하자 뭐 하다 하지 마. 건강해진다. 그냥 하는 대로 하고 푹 자고 또 하고 이래. 내일도 또 해야지. 오늘 바짝 땡기고 내일 하루 제끼고 그러면 공부 안 된대도. 그리고 지금은 동차하시는 분은 매일 학계론과 민법은 30분이나 1시간씩 봐야 돼. 쭉. 그리고 다른 거 하면 2차 중에서 뭐 한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안 보면 안 돼. 너 잊어버린대도 며칠 있으면 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대로. 이 40문제 해주는 게 얼마나 좋노. 요것만 그거 해 그냥.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2차 공부하고 자기 스케줄 따라. 그래야 돼. 2차 과목들은 여러분 조금만 땡기면 솔직히 죄송한데 2차 선생님한테 점수 나오게 돼 있어 있잖아. 왜? 많이 글자를 안 바꾸고 암기해야 될 양이 많고 극이 많은 뿐이지 2차는 알면 그냥 답이야. 1차 특히 1차는 또 글자를 빽빽 꼬아.
그래서 이게 알아도 점수가 안 나오고 막 이래. 그리고 중개사는 항상 강조하면 1차가 카트라인이야. 1차 가지고 당일 시험에 1차가 어려우면 전체 합격자가 없고, 생각해봐요. 작년에 1차 합격했는데 2차만 공부하는데 2차 어렵게 내가 떨어뜨려 하나? 그런 거는 좀 안 맞아, 안 논리죠. 경제적으로 모든 게. 그래도 2차는 공부 안 하면 떨어지지만 1차가 관건이야. 당연히 1차 쉽다 그러면 합격자 많이 나오고, 그게 통상이야, 통상. 그러니까 1차는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도. 그렇게 시작해서 한번 해봐요. 물론 1차 많은 사람들은 뭐 행복하겠지. 1차만 하면 되니까. 특히 종사하시는 분이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2차 과목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잖아. 가장 짧은 압축된 걸 계속 돌려야 돼요. 일주일 지나면 삼삼하잖아요. 공부해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걸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옆 사람이 뭐라 해도 듣지 마. 시험자 가보면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왔구만. 그러니까 뭐 좋다고 잘해주면 지금 보면 그 자살행위, 자살골.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가 딱 가장 짧은 거 가지고 계속 돌려야 돼. 가장 중요하다. 자, 74번 이혼부담 182 적고 1번 자, 후발적 권리 줄 거라.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게 돼야 돼. 그래 이혼부담이야. 있는가 하면 이건 이혼부담이 아니야. 그 시험에서 이혼부담이 아닌가 하면 1번이 답이야. 채무자 뭐라고? 기책사유.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이거는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해제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이혼부담이 아니다. 니은 쌍무입니다. 편무 틀리다. 3번 일방이 대상이 하려면 상대방에서 급부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이런 거잖아. 봐요. 칠판. 자, 토지를 갑과을이 매매했는데 이렇게 자, 이게 수용이 됐단 말이야. 그럼 수용이 되면 이거는 쌍방 책임 없는 거야. 그럼 이혼부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놈도 소멸하고 요놈도 소멸하잖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면 쌍방이 소멸돼. 그럼 이 사람은 등기 안 줘도 되고 이 돈 안 줘도 돼. 근데 요놈이 뭐 하고 싶어? 수용 보상금을 받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란 말이야. 그때는 자기 의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돈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왜 얘기한다고? 보상금이 많은 거야. 매매보다. 그래서 매수인은 탐이 나니까 대상 청구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나눈 질문 중에 하나가 원래는 봐요. 국가가 수행하면 위험부담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된다? 쌍방이 소멸돼. 국가가 수행했으니까. 단 여기 만약에 1억 5천이란 말이야. 보상금이 많단 말이야. 그럼 매도인은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왜? 매매계약하고 나서 수익이 일어났잖아. 그럼 매수인은 나머지 대금을 주고 이행을 하고 보상금을 가져오고 싶어 하잖아. 그게 무슨 청구권? 대상인데 그때는 나머지 이행해야 돼.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냥 쌍방 소멸. 끝. 그러면 이 보상금은 누가 받아? 원칙으로 갑이 받아. 그때 매수인은 더 욕심이 나가지고 보상금이 내 거다 이건 안 돼. 당연히 국가는 누구한테 보상금 준 거야? 등기 안 해갔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주지. 그걸 양도 당신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이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야 이놈이. 그렇지. 보상금 자체가 내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 수용될 수도 이야기야. 자, 4번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까? 쌍방 책임 없잖아. 계약금은 반환해야 되잖아. 답이고 5번 우리는 원칙이 채무자입니다. 예외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이혼부담이 원칙이고 채권자는 예외야. 틀렸어 원칙. 자, 여기까지가 이제 75번부터가 무슨 문제라고요? 특별법. 자, 관리단 관리인 가보자. 236 가졌고 1번 관리인선이면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 절차 없이 서면 결의 줄 거라. 무슨 결의?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관리단 관리인은 우리 요약집은 236이네요. 236에 적혀있네. 필수 4번이네.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에 소집 개최 없이 서명 계류를 할 수 있다. 그게 답이네. 1번. 4번 되어 있잖아 요약집. 자, 2번. 관리단 집회에서 적부한 결사항은 반대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야지. 아니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했는데 그걸 반대에 대해서 효력이 없으면 그게 몰라 결의하노. 말이 안 되잖아. 2번 같은 거는 공부를 처음이라 하는 사람이 또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틀렸다는 걸. 결의했는데 그거 따라야지. 그 반대에 대해서 그 구속 안 받으면 민주주의다 이거 무슨 주의고, 공산주의다 이거 무슨 주의고. 3번. 수분장자가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누구 거고? 수분장자 고객이 우리 고객 거잖아. 자, 여러분 관리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돈은 다 냈는데 누구 잘못으로? 부장자가 회사잖아. 회사 잘못으로 등기 못 받았다 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분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돈 다 냈으면 해야지. 틀렸다. 4번. 자, 공동이익에 바라면 관리인은 직권으로 전유분 사용금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적어봐요. 의무 위반은 좋지. 237. 자, 237의 타이틀 봐요. 요약집에 의무를 위반하면 4가지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야? 237 맨 위에 큰 글자 행위정지, 사용금지, 경매 청구가 아니고 경매 명령 청구, 계약 해제나 인도는 세입자에게는 해제 인도 청구합니다. 큰 글자 4개 찾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때 행위정지 위에 저거 가반수. 행위정지는 뭐라고? 가반수. 자, 그 다음에 사용금지부터 경매 명령 인도 청구 2, 3, 4는 4분의 3이야 5분의 4야? 4분의 3 받아야 돼. 근데 뭐라 돼 있노? 직권으로가 틀렸지? 혼자 마음대로 하면 말이 돼? 4분의 3 동의 받아야 돼. 그래서 4분이 틀렸고. 5번에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구분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지. 그런데 연대 아닙니다. 지분 비율로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수가 큰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작은 사람은 작게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봐요. 4층하고 5층이 다르단 말이야. 5층은 절반이야. 지분은 절반이라도 요보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노? 많은 사람이 많이 져야 되는 거야. 자기 사람 자기 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합권의 공용 부분 사용은 어떻게 하노? 사용은 지분 비율 아니고 용도야. 용도. 사용은 사용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용도야. 사용 끝났잖아. 용도. 그건 지분 비율이 아니야. 그 정도. 그 236, 37 해서 보시면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76. 명신떡이 벌써 나왔네. 249 적고. 요즘 집에서 그럼 몇 시까지 공부하고 자요? 궁금해요. 수험생이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예? 2시까지 해요? 1시까지? 그렇게 하는 12시까지? 내가 볼 때 12시까지 해도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거야. 맞잖아요. 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1번. 투기 탈세 방지라는 법의 목적사항 맹신탁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맹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투기라니까
반사의 질서에 속하지 않을까? 안 속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 이걸 연결해서 어떻게 나온다, 1번이.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야. 등기도 무효고. 이게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아니잖아.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가 아니야?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발안 청구 돼, 안 돼? 되는 거야, 이 명의신탁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 무효는 불법은 영감에 발안 청구 안 되잖아. 근데 명의신탁은 된다 해도 발안 청구가. 같은 무효지만 기억하시고. 2번 신탁 주탁이 혼인하면 체결된다가 아니고 체결된다가 틀리고 혼인한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배우자 혼인한 때야. 혼인한 때부터 틀렸다. 니견도. 3번 약정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명의신탁은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보호되잖아.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야. 없다. 틀렸다. 악의도 된다. 자, 4번 농지에 따른 제한을 회피해서 명의신탁했다. 수탁자 명의 등기 이전 등기가 불법 연결을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랬잖아. 정답 5번이 뭐고? 종교단체장이 아니고 종교단체로 해야 돼.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지 장의 명의가 아니야. 유의한 거. 다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입니다. 장이 아니고.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 4번. 요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실명법은 가벌병 해가지고 이래 나옵니다. 이 문제 맞춰야 돼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이래 안 나온대도 이거는. 그래도 맞추면 좋지. 79번처럼 이래 나온대도 명의신탁이 79번도 명의신탁이잖아. 요 형식으로 나온대도. 자, 77번 상가건물 1번 임대인이 마지막에 사용수익 유지 의무 부담합니까? 존속 중에도 누가? 임대인이. 자, 이걸 전세권으로 바꿉니다. 전세권은 누가 해야 돼? 전세권자가 해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세입자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2번 일시사용은 적용 안 돼.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용은 안 돼요. 3번 몇 개 연차면? 3가니까 3기지. 주택이면 2기. 민법상 임대차도 2기입니다. 그 두 가지는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지만 상가는 3기야. 4번 자,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절 통지 줄 거, 관리행위 줄 거.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 관리행위의 관자 봐, 글자. 가반수, 지분 가반수잖아. 그러면 자, 적어요. 갱신 거절 통지. 하나 더, 임대한다. 임대도 뭐예요? 관리행위를 했잖아. 갱신 거절 통지하는 것도 뭐다? 관리행위입니다. 앞으로 관리행위하면 임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 기억하면 되고. 5번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습니까? 네, 확정일자 밑에 우선 변제권 적어라.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야. 대항력은 적어라. 상사. 상가니까 주택은 주주. 대항력권은 상가금을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때야. 근데 지금 확정일자는 뭐라고? 우선 변제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우선 변제인지 대항력권인지 대항력인지. 자, 7, 8
가담법 241만 적고 1번 가등기 담보권 줄 것이 그 다음 줄 피담보 채권 분리 양도는 안 되지만 함께 양도는 되나? 예.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입니다. 가등기 담보는 종된 권리야. 분리 양도 안 된다. 함께는 된다. 이번에 청산 절차 없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부 책임져야 돼. 자, 여러분, 그 채권자를 적어봐요. 거기 양도담보권자라고 적어봐. 청산 절차를 마쳐야 자기 거지. 그 전에 넘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책임지고. 자, 5번에는 매매대금 줄 거 적용돼 안 돼? 왜? 소비대차가 돼야 되잖아. 소비대차와 같은 말이 뭐고? 대여, 차용, 빌림. 넷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매매대금, 공사대금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소비대차 꼭 해야 되고. 4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까 무효를 했잖아. 본등해도 무효고. 5번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에다 아니다. 변제가 선이다. 답입니다. 야, 이거 참 뭐가 선? 변제가 선. 자, 7구.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적을 했어요? 매도, 매수가 누구? 신수. 매도, 매수가 수신. 그래서 매수인이 수탁자면 이걸 계약명의 신탁을 하고, 매수인이 신탁자면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다 이거 외워놔야 돼. 예, 어렵다. 자, 그럼 읽으면서 저기 딱, 자, 갑은 을과 무연 약정을 하고 을매기로 등기하기로 했다. 자, 갑은 을과 약정 무효입니다. 등기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그 명의신 약정이 무효인데 갑은 을과 한 거야. 앞에 나오는 놈이 뭐다? 신탁자. 갑을 신탁자 적고 을을 수탁자. 그럼 7번 봐요. 그리 적었다면 그대로 요 유형이라면 갑이 신탁자라면 을이 수탁자. 약정이 뭐야? 무효. 자, 요 유형이라면 갑이 밑으로 와야 돼. 왜? 신탁자니까. 을이 수탁자, 약정 무효. 아직까지는 누가 매수했는지 모른다. 요거 가지고는. 그대로 적으래도, 자, 매도, 매수, 수신수, 매도, 매수, 수신 딱 적어놓고, 글자를 읽으면서 그대로 요 대입을 하고, 자,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봐요. 그 후 갑은 나온다. 병에게 에서 매수하고, 자, 누가 매수했노? 갑 줄 것이고 매수 줄 것. 누가 매수했다고? 매도인은 병. 그럼 7번 봐요. 매도가 병이고 갑이 매수했잖아. 갑이 누구고? 신탁자.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중간생략계 명의신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은 줬겠지. 그리고 그 다음 봐요. 등기를 누가 앞으로 맞췄노? 을 앞으로 이선덕에 줄 거 마지막에. 자, 7번. 병이 을에게 줬죠? 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일단은 아직도 매도인 병이 소유자다. 요리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게 중간생략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만일에 문제가 아까 그까지 나오고 갑이란 놈이 병으로부터 매수가 아니고 문제 바꾸면 이제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 7번 수탁자 을이 요 놈이 병으로부터 매수하고 등기했다. 요리 나와요. 그럼 뭐가 된다? 매수인이 수탁자니까 이 계약명의 신탁이 되는 거야.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 요거다. 또 나옵니다. 올해 여기 나올 확률이 높다. 작년에 계약이 나왔거든. 올해 요거 나온다. 요거. 그래서 79번은
별표를 알아서 치고 나이만큼 치라 하겠지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 1번 옳은 겁니다. 병에서 얼로 등기는 7번 병에서 얼로 등기는 무효랬잖아. 틀렸네.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7번 봐요. 신탁자가 누구를 상대로? 수탁자를 상대로. 자,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땡. 없습니다. 을이 소유자가 아니래도. 자, 3번 갑은 누구를 상대로? 7번 이 말입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이 매매는 유일한 거야. 안 적었지만 그래서 실명법에서는 봐요. 이 맹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그 얘기한 물권 변동이 등기가 무효지 다른 게 무효가 아니야. 자, 그래서 3번은 있다가 돼야지. 왜? 매매가 유효하니까. 4번은 갑은 병을 대의 을에게 말소 청구합니다. 그럼 7번 봐요. 이때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안 하면 요놈의 요걸 대의하는 거예요. 말소를. 다 됩니다. 됐어요? 자, 다 틀렸다. 자, 5번 갑과 을 간의 약정을 알고 있는 정줄 거라. 알고가 뭐고? 악이. 자, 이제 봐요. 정이란 놈이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샀네? 그럼 정은 제3자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가 못 가져가? 이 문제가 답이네. 선악 불문하고 가져갑니까? 왜? 7번 약정 무효와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자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은 제3자는 악이라도 못해요. 좀 어려운 문제. 여러분 아까 계약보다 여기 더 쉬워. 중간상계 10대도 요거는 꼭 좀 정리해서 그래. 나오면 바로 맞춰야 돼. 그러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면 쉬워요. 자, 여러분 요약집을 246페이지 펴봐요. 몇 페이지? 246. 마지막이 나옵니까? 3자간 그겁니다. 마지막 한 봐요. 246에 1번 읽어봐요. 누구와 누구? 매수인이 신탁자입니까? 자, 요거는 읽어봐요. 매도인 병과 매수갑이란 신탁자. 요 매매계약은 뭐다? 유효. 됐어요? 이게 유효니까 어떤 지문이 나오는 거야? 아까 7번 봐요. 매도와 매수 매매가 유효제? 그럼 매수인은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리 나와야 돼. 아까 없다해서 틀렸잖아. 이게 유효니까. 몇 페이지 보고 있다? 2번 읽어봐요. 요거네, 요거 칠판.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다. 맞네? 그거 다 맞는 거예요, 그 교재가. 3번이 뭐고? 자, 요거네요. 병이 을에게 넘긴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수탁자는 등기가 왔지만 소유자가 아니고 아직도 병, 매도인 거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자 되어 있잖아. 4번 읽어봐요. 말소 줄 거라 7번 아까 적었지. 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또 갑은 병을 대의해서 말소합니까? 예. 그때 5번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 수탁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대의하는 거 대의 말소. 마지막에 답이네.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요거 7판 수탁자 을로부터 취득한 제3자 정은 뭐 불문?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먹는다. 취득한다 되어 있네. 안 되면 그 6개라도 달달달달 해라.
왜? 중간생략기 나올 확률은 높다 해도 물론 다른 거 나오면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요. 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상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지. 수고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하고 집에 갑시다. 자, 80번. 선순위 뭐가 없노? 주택에 대항 요건이 뭐고? 주주. 확정일자 갖췄다. 이해가 돼요? 그럼 경매대우 이거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 자, 1번. 임차권은 상속됩니까? 2번. 대지에 미쳐 안 미쳐? 미치잖아. 대지 환가되면 미쳐. 안 미칠 때가 어떨 때더라? 판례가 하나 있잖아. 예, 토지에 저당이 되고 난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세를 들어갔을 때 그때는 토지 안 돼요. 다시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 신축했다는 것은 나대지에 저당 잡은 거잖아. 3번 묵시제 갱신이 되면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그 묵시제 갱신은 다른 말로 법정갱신. 4번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임대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하잖아. 혼동. 지금 임차권만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 생기잖아. 뭐가 소멸해야 돼? 임차권 소멸하니까 보증금 받으면 안 되지. 5번 읽어봐요. 가압류 줄 거. 자 봐요. 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란 말이야. 이 채권을 어떤 놈이 뭐 했어? 가압류했어. 그리고 누가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그럼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이 책임져. 원래 주인은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는 양도인이 아니고 양도인이 임대인이라는 거야. 적어라. 양수인에 대해서. 양수인이 성기 안 돼도. 왜? 대항력을 갖췄잖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새로운 주인이 누구고? 양수인이지. 양도인은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게 양수인이 책임져. 양도인은 일단 벗어난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280번도. 다음 주에는 이제 7에 하면 돼요. 자, 내일 수업 없죠? 내일 일요일이죠? 시간 잘 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도 좀 공부 40문제만 하고 쉬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싶으면 다 하시고. 근데 40문제 하려면 진짜 다 찾아보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네, 수고했습니다.